저는 어느 날 갑자기 구두를 신고 가다가 발가락 쪽이 찌릿하면서 꼭 전기 충격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심해서 다시 걷기가 두려울 정도더라고요. 길 한복판에서 신발을 벗은 상태로 엉거주춤하게 발을 주무르다가 집으로 빨리 되돌아왔던 기억이 있죠. 그 이후 저는 구두를 신지 못했습니다. 진짜 편한 구두라고 해서 구매해도 신을 수가 없었죠. 치료해본다고 이 병원, 저 병원을 갔지만 차도가 없었고 나중에는 그냥 포기 상태가 되더군요. 이렇게 발이 아프면 대부분 족저근막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족저근막염은 발 뒤꿈치 쪽으로 통증이 오는 질병이고 만약 발바닥 앞쪽으로 통증이 온다면 지간신경종일 수 있습니다. 지간신경종은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이런 질병이 나에게 생기기 전에는 몰랐죠. 간혹 지간신경종이라는 이름 때문에 혹시 종양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간신경종은 우리가 추측하는 의미의 종양은 아니고 발가락으로 가는 신경이 발가락 뿌리 부분에서 압박되면서 해당 부위의 섬유화로 인해서 통증과 함께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지간신경은 발가락의 감각을 담당합니다. 두 발가락 사이에 위치해서 두 개의 발가락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탈이 난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발 앞쪽의 통증 중 지간신경종 원인의 대부분은 바로 신발인데요. 볼이 좁은 신발을 신는다거나 굽이 있는 구두, 하이힐을 자주 신는 여성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남성들 또한 키 높이 깔창과 굽이 있는 구두를 신음으로써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질환이죠. 또 다른 원인으로는 발에 순간적인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리고 무지외반증이나 요족과 같이 발 모양으로 인해 긴 시간 지속적인 자극이 있을 때, 짧은 아킬레스 힘줄을 가지거나 긴 중족골을 가진 사람도 지간신경에 지속적인 높은 압력이 전달되어 지간신경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등산이나 맨발 걷기, 만보 걷기와 같이 오래 걸으면서 발 앞쪽에 체중이 많이 실리는 동작으로 인해 발병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가락 사이에 끼어 있는 신경이 압박되거나 오랜 시간 서 있거나 자극이 많아져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런 지간신경종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 앞쪽이 좁은 신발을 신으면 많이 불편하고 신발을 벗으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오거나 발 전체적으로 욱신욱신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간신경종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발볼을 감싸듯이 꼭 잡으면 통증이 심해지고 어떤 경우엔 발끝까지 저릿저릿한 느낌이 들죠. 순간적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두꺼워진 지간신경종이 움직이면서 덜컥하는 느낌, 발가락이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발가락 앞부분의 모래가 자글거린다, 발가락 앞이 아프다, 발가락 끝이 저리다. 화끈거린다, 껌딱지가 붙어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리에 있어야 할 지간신경이 발볼이 좁아지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빠져서 덜컥하거나 자글거리는 느낌이 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발가락 사이가 상대적으로 좁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와 세 번째와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런 지간신경종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병원을 찾게 되죠. 병원에서는 주로 비수술 치료 주사나 체외 충격파 치료, 물리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수술적인 치료가 있지만 의사 선생님들도 치료 효과에 비해 부작용이 있어서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치료 방법으로 많이 호전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효과를 못 보시고 고질병처럼 재발해서 힘들게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지간신경종은 부지런하게 스스로 관리하면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 생활 속에서 귀찮더라도 꾸준히 해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첫 번째, 족욕입니다. 발가락 쪽 신경이 압박되면서 피로해져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발가락 신경이 압박되지 않도록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족욕을 통해 발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족욕은 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찬물과 더운 물을 번갈아 가면서 해야 합니다. 더운 물에 10분, 찬물에 10분, 더운 물 10분, 찬물 10분, 이렇게 총 2사이클을 하루 2번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발 스트레칭. 계속된 압박으로 발바닥 앞부분이 뻣뻣하게 굳으면 증상이 더욱더 악화되므로 발바닥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스트레칭과 발바닥과 이어져 있는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압박으로 인해 생긴 손상을 회복시키며 통증을 완화해 줍니다. 세 번째, 굽이 없고 발볼이 넓은 쿠션 있는 신발 착용. 발가락 사이에 끼어 있는 신경의 압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굽이 없고 발볼이 넓은 푹신해서 발바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신발을 착용합니다. 최대한 발바닥 앞쪽으로 압박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집안에서도 푹신한 쿠션 있는 실내화를 신는 것도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능성 깔창 활용. 딱 맞는 신발을 찾지 못했을 경우 기능성 깔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중이 한 곳으로 쏠리지 않도록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아치를 받쳐주고 푹신해서 발의 압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깔창을 이용해 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발이 편해야 오래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발이 건강해야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운동도 하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죠. 지간신경종으로 병원에 가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포기하시고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간신경종은 내가 꾸준하게 관리를 잘 해주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질환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편안한 발을 위해 꾸준하게 관리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